자, 그러면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21분 9분 남겨놓고 도착을 했네요. 7월 11일 토요일 일과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전에 예약되어 있는 일정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현재 5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정이 잡혀 있네요. 오늘도 빡빡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택배기사분들은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우체국 택배인데 저희 영업시간 전 8시 반에 벌써 오셔가지고 1층 계단 안쪽에 놓고 가셨네요. 우체국 택배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까요? 며칠 전에 제가 설치 가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PC를 구입하시고 나서 연결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니터 이쪽에 꽂아라, 이런 거, 와이파이 블루투스 여기에 연결해라, 뭐 이런 안내문, 그리고 전원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해라, 그리고 PC를 이동할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이드를 만들고 있고, 또 알려드릴 게 있으면 추가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AS 대기 진행 중인 건들이 몇 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CPU가 불량, 라이젠 9950X3D CPU 불량으로 센터 보내놨고, 메인보드 바꾸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에즈락 X870에서 MSI X870E 토마호크 와이파이인가?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CPU가 일단 센터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작업을 할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조립 대행으로 입고하신 건데 예전 제품이에요. CPU도 보면 10세대, 욕하는 것 같다. 10세대 i9 1900K 시스템으로 조립을 하시는 거고요.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고, 드래곤볼 같아요. 메인보드는 용산 업체 중고로 구입하셨다고 하고, 크라켄은 이번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는 1070이고 딱 봐도 드래곤볼로 보이죠. 특이한 거는 M.2 방열판, 이 제품으로 장착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SSD는 970 프로. 현재 작업대에 올라와 있는 PC는 메모리 검사 중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모바일 게임 중에 컴퓨터가 꺼짐, 그리고 나서 전원 케이블을 뺐다가 다시 꽂고 켜면은 작동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파워 테스터기에서는 이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메모리 검사 제 루틴대로 검사를 하고 있고, DDR4 3600 8기가 2개 메모리 검사 통과했으니까 이제부터 부하 테스트하고 파워 테스트하고 벤치 테스트를 쭉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안 들어오는 증상으로 입고가 됐는데, 파워는 MSI A850GF 모델인데 어제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잘 켜진다, 이상이 없다 하셔가지고 제가 하루 정도 더 돌려봐 달라, 저희 매장에서 안 켜지는 걸 확인하고 다른 파워 장착해서 작동되는 걸 확인했다. 지금 현재 대기 중인 거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제품도 CPU 불량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CPU하고 동일합니다. 9950X3D CPU, 얘도 지금 불량이고요. CPU 센터 지금 보내놨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SSD가 인식이 됐다 안 됐다 해요. SSD는 SK 하이닉스 P41 1TB 맞나? 아마 저 우체국 택배 온 게 요걸 거예요. 일단 CPU가 와야 작업을 하니까 얘도 대기. 그리고 이 제품은 C 드라이브 용량이 너무 작다, C 용량을 좀 키워달라 하셔가지고 입고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어보니까 NVMe는 지원하지 않고 M.2 SATA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M.2 SATA 500기가 지금 주문한 상태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CPU 불량이 아닐까 고객분이 의심하셔가지고 입고했는데, 다른 수리점 갔는데 그 수리점에서는 CPU 또는 메모리 불량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점검해보니까 14700K CPU는 이상이 없었고요. 메모리 이렇게도 고장이 날 수 있나, 그것도 참 특이하긴 한데, Gskill DDR4 16기가 4개 꽂혀 있거든요. 이렇게 2개가 한 쌍, 이렇게 2개가 한 쌍이에요. 이 4개 중에 하나만 정상이고요, 3개가 고장입니다. 저희 불량 스티커 붙여놨죠. 또 혹시 몰라가지고 메모리 꽂혀 있죠. 저희 8기가 2개 듀얼로 꽂아서 충분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메모리를 쿠팡에서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유통사 스티커도 없기 때문에 고객분께서 지금 구매처를 알아보고 계세요. 쿠팡에서 샀다고 해서 정품이 아니에요. 시청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쿠팡은 판매
중개, G마켓하고 똑같고요. 쿠팡에서 실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정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행 수입, 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수입해다가 파는 병행 수입 제품 모델들도 꽤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국내에서 AS가 안 되죠. 지금 유통사 스티커가 없는 게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고객분께서 지금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검사해 봤는데 동일해요. 얘 똑같은 거 꽂혀 있거든요. G스킬, 트라이던트 Z, DDR4, 16기가 2개. 얘는 서린 거예요. 똑같은 메모리인데 얘는 유통사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서린에서 아직까지는 AS가 된다, 교환이 된다라고 안내를 받아서 제가 어저께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고 이 고객분은 교환 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은 메모리 분량인데 하나는 정품, 하나는 정품이 아닐 수도. 이런 경우에는 이분은 메모리 고장이면 메모리 사야죠. 지금 DDR4 16기가 하나에 최소 못해도 20만원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2개면 40만원 최하. 만약에 이분은 안 된다 그러면 40만원 주고 사야 되고, 정품이냐 벌크냐 병행 수입이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AS를 주로 하다 보니까 뭐 여기가 더 싼데 저기가 더 싼데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사후에 AS가 발생했을 때,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AS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 조립 영상이나 AS 영상 보면 뭐 중고 사면 되는데 뭐 당근 사면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하고는 사실 맞지 않아요. 사후에 AS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AS 기사 입장으로 보면 정품 구매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장 안 나면 좋죠. 하지만 뭐 고장 안 나는 제품은 없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메모리 비싸고 진짜 뭐 몇만 원도 아닌 DDR4 16기가 하나가 20만 원대 이상 넘어가니까 가격이 부담스럽죠. 조금 더 비싸더라도 AS 받을 수 있는 네임 브랜드가 있는 이런 제품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고장 나면은 그냥 버리고 새로 사지 뭐. 이런 분들은 당근이든 뭐 알리든 싸게 사시면 됩니다. 두 번째 택배가 왔네요. 로젠 택배고 수냉 쿨러 2박스, 박스 하나당 4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품들 이렇게 일단 4개 추가 도착. 자, 10시 예약하신 손님 거의 다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AS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요 PC도 하나 있구나. 요거는 AS가 끝난 건데요. 월요일날 찾으러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대기 중인 건인데, PC를 구매한 지는 2달 되셨대요. 근데 이제 판매자가 지방분이세요. 지방에서 컴퓨터를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다가 2달 만에 저희 쪽으로 오신 건데, 판매자분도 업자시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AS 좀 대신 해달라. 제가 선뜻 당연히 뭐 비용은 받고요. AS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매장이시던데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 매장이지만 지방에서 컴퓨터 판매한 거 제 매장 주변에 사용자분이 계실 때 업체에서 연락 주시면 이렇게 대신 대행으로 AS 점검도 하고 있어요. 또 해드려야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 해야죠. 문제는 파워가 고장이었습니다. 파워는 슈퍼플라워 리렉스 3 750이었나? 네, 750W 교체 작업한 거고요.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비용은 제가 대구 매장 쪽으로 청구를 하겠습니다. 순행 요것도 다는 거예요? 달까 해서 일단 샀는데. CPU가 몇인데요? CPU 9800X3D. 그럼 가급적 순행 쓰는 게 좋긴 하죠. 아, 그래요? 이게 지금 교체할 거하고 교체할 메인보드. 예, 뗄 거하고 뗄 거하고. B850 보드에다가 순행은 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사셨으면. 기존에는 K120SE 쓰고 있었었는데. 그거 공냉이죠? 예. 네, 공냉. 저는 가급적 순행을 권장하긴 합니다. 9800 3D. 나 한번 다시 여쭙고 싶어가지고. 네, 순행이 낫죠. 기왕이면 샀는데. 요새 자꾸 점점 더 비싸지는 것 같더라고요. 기다렸다가. 예,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가격은 혹시 이거 불은 안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LED요? 네. LED 번쩍번쩍한 걸 둘다 싹 줘가지고. 다 불이 들어오는 애들인데, 근데? 뭐 RGB선은 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넣어주셔도 상관없고 뭐 네. 하나씩 내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빨리빨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켜볼까? 한번 켜보고 작업을 할까요? SSD는 하나예요? 2테라? 혹시 하나 더 달까 싶어서 하나 더 갖고 오긴 했는데. 다시려면 지금 빨리 다시고요. 요게 제가 지금 네. 쓰고 있는 게 예. 그
자체 방열판 있는 모델이어가지고 아. 이 메인보드 걸로 그 방열판을 안 덮어놨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달린 걸로 이번 네. 포맷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운영 체제가 꼭 포맷을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꼭 하진 않아도 돼요. 예. 기존에 있던 거를 하나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밑에다는 달 수 있겠다. 밑에는 달 수 있어요? 밑에다가는 되겠네요. 일단 좀 이따 보시죠. 네네네.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사용하던 M.2인데요. 얘가 이 그래픽카드 위쪽에 있었는데 이번에 장착할 메인보드는 M.2 슬롯 자체가 그래픽카드 소켓 밑에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방열판으로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꽂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하단에 여유 슬롯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꽂는데 아까 고객분하고도 확인해 봤지만 그래픽카드 꽂으면 간당간당하게 타이트합니다. 아직 안 꽂은 건데 그래픽카드 꽂으면 딱 눌려요. 그렇게 해서는 가능하겠다. 보드 장착해서 좀 더 보고 아니다 이건 안 되겠다 문제 생기겠다 그러면 간섭이 너무 크다 그러면 떼고 고객분이 예비로 준비해온 크루셀 T500 프로 이 제품으로 장착하겠습니다. 가급적 얘보다는 기존 걸로 꽂아서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시스템은 메인보드 교체, CPU 교체, 순행 쿨러 장착. 메인보드, CPU, 순행 쿨러 교체 작업 끝났고요. 지금 순행 사이드 커버 닫고 있고 지금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고요. 이 고객분은 메모리가 32기가 2개예요. 기존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요즘에 메모리 엄청 비싼데 미리 잘 산 것 같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 메모리만큼 저렴할 때 구매하신 분들 엄청 좋아하시죠. 메모리 값이 이 정도로 오를 거라고 저도 알았다면 저도 좀 사놨을 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순행 쿨러까지 딱 준비해 오시니까 한 번에 작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M.2는 딱 맞아요. 딱 저 보이시죠? 방열판 있는 M.2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 거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XMP 켜볼까요? 6400이네요. 기다려야 돼요. 메모리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픽카드도 슬롯이 한 슬롯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네. 자리가 되던가요? 그쵸. 여기 소켓이 있죠. 아. 네. 그리고 M.2도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네, 지금 딱 맞아서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보드 드라이버 패치만 좀 더 하고. 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순행은 처음 써봤는데 뭐 주의해야 되는 고객분이 주의할 건 없어요. 네. 사실 요즘 에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좀 더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게 네. 에이수스 드라이버 허브라고 있어요. 네. 첫 인터넷을 연결을 하면 네. 이렇게 뜨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허브로 설치하시면 좀 편하게 드라이버들을 깔 수 있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네. 저희가 AS 테스트를 할 때 CPU 분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돌려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원인을 못 찾거나 증상을 못 찾는다 그러면 다시 입고를 해도 못 찾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아까 보니까 10분 정도 게임하면 증상 나온다고 하시니까 10분 여기서 플레이를 좀 해보시죠. 게임이 아니라 네. 그 AS 이틀 동안 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부팅하고 10분 내로 이제 갑자기 블루 스크린 뜬다? 네. 그래서 하셨네요. 네. 그러면 일단 켜놓고 한 10분 보죠, 뭐. 이틀간은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윈도우를 한번 밀었다가 다시 포맷해서 깔았는데 포맷을 하셨다고요? 네, 근데 지금 또 안 된다. 아마 고쳐주셨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그 사이에 또 고장이 났다고요? 13,900K. 제가 그럼 켜놓고 한 유튜브 이런 거를 한 10분? 한 틀어놓을게요. 그거 좀 보시고 증상을 좀 보죠. 포맷 말고 다른 거 뭐 하신 거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다른 건 없고요. 윈도우 설치가 안 됐나 본데요?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깔았는데 네. 저렇게 뜨더라고요. 완벽하게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설치 중 뭔가 튕기거나 그러면 설치가 안 된 거거든요. 설치하고 재부팅 그 완료됐다고 하고 이제 꺼졌다가 이제 켜졌는데 설치가 안 됐네요. 이거 설치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설치를 좀 해야겠는데요. 데이터 확인했고요. 저번에 맡기신 게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 중에 CRC56. 네, 그때는 예. 저번에 AS 받은 거요? 네. 저희가 테스트 한 게 여기 있거든요. 오셔서 보셔도 돼요. 예, 원하시면 출력도 다 해드리니까. 13,900K였고, 시스템 저희가 점검 진행했고, 오류 난 거 확인했고, 얘도 확인했고, M.2 교체했을 때도 똑같았고, 그래서 저희 CPU로 바꿔가지고, 윈도우도 깔아보고 정상, 드라이버도 정상, PC 디렉트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새 상품으로 교환받았고 네. 윈도우 11로 출고 나갔고 저희가 테스트한 게 시네벤치,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서머제더4, 윈도우 설치, 윈도우 구동 테스트, 유튜브 이런 거 플레이 장시간 그러면 제가 7시간 이상을 장시간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장시간 동안도 플레이를 했고 요랬는데 지금 또 그렇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전혀 문제 없이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이제 잠깐 컴퓨터 켰는데 네. 이제 한 3, 4분 있다 갑자기 또 블루 스크린 뜨길래 이거 왜 이러지? 이러고 그냥 처음에는 한두 번 뜰 수 있으니까 퇴근하고 와서 이제 윈도우 새로 이제 집에 있는 정품으로 설치해봤는데 뭐 설치가 완료됐다고 뜨잖아요. 네. 완료되고 이제 그 재부팅이 한 번 되잖아요. 네. 그때 재부팅 되고 나서 갑자기 저거 뜨기 시작했어요. 이 화면을 봤을 때는 어찌됐든 설치가 됐죠.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네. 그거고요. 윈도우 11이죠? 맞습니다. 11 홈이요? 네. 제가 설치 다시 해볼게요. 안에 중요한 거 없으시죠? 네, 전혀. 그 윈도우 깔아볼게요. 네. 13900K였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13900K CPU 교체를 받았는데 이틀 만에 또 뻥났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2개 빼고 지금 듀얼로만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진행이 잘 된다 그러면 메모리 쪽 의심할 수 있고, 네,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CPU인데, 또 안 넘어가. CPU 불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드도 크리티컬 프로세스 타이트거든요. 맞아요. 저거 계속 떴었어요. 저거 CPU 불량이 또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매장에서 최단시간 내에 재불량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박스도 드렸죠. 맞아요. 센터에서 박스채 준 거기 때문에 보통 CPU 센터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게 메인보드하고 수냉 쿨러거든요. 뭔가를 같이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PU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테스트 CPU 14700K에 꽂아가지고 윈도우 설치 진행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잘 되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느낌이 좀 그렇죠? 22년도 10월에 이 컴퓨터 샀거든요. 네. 한 4년간은 이제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잘 쓰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CPU 그 메터레이크 그 이슈가 있잖아요. 네. 죽은 것 같아서 잘 수리 받았는데 저도 이틀 만에 이러니까 네. 좀 당황스럽게 아무것도 손을 안 댔거든요. 게임 2번 실행하고 유튜브 몇 개 봤나? 네, 그게 다예요. 손님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연속으로 이렇게 고장 나는 거는 CPU만 계속 바꿔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드는 거죠. 서비스 센터에 저희가 CPU를 보내면 센터 기사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수냉 쿨러를 어떤 제품 뭐를 쓰세요? 라고 물어봐요. 수냉 쿨러라고 해도 구형 수냉들이 900K 온도를 잘 못 잡을 수 있다. 시간이 또 걸리죠. 센터 보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13900K, 14900K 초반에 판매 한 2개 하고 판매 중단했다. 안 판다. 저희 안 팔았어요. 차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싶어서 안 팔았어요. 그래서 13900K, 14900K 견적 문의 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14900K 컴퓨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팔았어요. 그냥 견적도 안 짜요. 왜냐면 견적을 짠다는 얘기는 내가 물건을 판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견적 문의 오면 견적을 안 짜드려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안 팝니다. 이 제품은. 그랬었어요. 성능을 떠나서 지금 진행 잘 되네요. 아까 여기까지도 진행이 안 됐었는데. 제가 저기까지 해가지고 설치까지는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부팅하니까 안 돼 보이더라고요. 윈도우 설치 잘 되고요. 네. 요거는 PC 디렉트 쪽으로 다시 보내야 되겠네요. 진행이 잘 됩니다. CPU 불량이 맞아요. 이틀 만에 재불량이라 고객분들 중에 3번째 바꾸시는 분은 봤거든요. 기간이면 6개월마다 뭐 이렇게는 봤는데 이틀 만에 CPU 새 제품인데 불량 나서 들어온 건 고객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틀 만에. 3차 택배가 왔네요. 이번에는 CJ 택배고 택배가 많죠. 저희 쪽으로 택배가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많이 옵니다. 고객분들이 가끔씩 주문하시는 것도 있고. 얘는 아마 파워 서플라이일 거예요. 요거 의뢰하신 분께서 파워 서플라이를 슈퍼플라워 1000으로 새로 주문해서 보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파워가 얘일 거고, 얘는 대원 CPU 센터에서 왔네요. 여기 보이시죠? 라이젠 950X3D. 얘가 요분, 이분이 먼저고, 나머지 하나 950X3D 한 대는 어제 보낸 거기 때문에 저분 거는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도착을 할 것 같고요. 이거는 내가 SSD 별도로 주문한 거구나. 얘는 요거
500기가로 SSD 교체 작업할 거. 팅이 안 되더라고요. AS 접수하신 게 SSD 오류 난다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네. 맞죠? 지금 예약하신 거 내역 보니까 데이터를 백업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F1 메시지 뜬다는 거 봐서는 메인보드가 ASUS 메인보드 같고요. ASUS 메인보드가 저장 장치나 SSD 문제가 있을 때 보통 그 롬바이오스 하면 뜨고 나서 메시지가 떠요. 원래 다른 보드 같은 경우는 안 떠요. ASUS가 그렇게 떠요. 근데 그 뜨는 게 낫죠?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니까. 그래도 SSD도 살리면 좋긴 한데 강제로 넘기면 넘어가지 않아요? 안 넘어가더라고요. 안 넘어간다고요? 화면 뜨는 거를 좀 볼게요. 요즘 SSD 비싼데. 지금 보면 ASUS 로고 떴고요. 요 다음에 뜨는 거죠? 네, 여기서 980 프로 2테라. 저 메시지를 강제로 없앨 수도 있긴 해요. 일단 방법은 두 개예요. SSD를 떼서 다른 시스템에 꽂아가지고 데이터를 옮겨보거나 아니면 저 메시지를 안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남았다 그러면 센터 보내서 교체받거나 보증기간 지났다 그러면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두 가지죠. SSD에 적혀 있지는 않고요. 삼성 SSD 센터에다가 시리얼 번호를 대고 이제 물어봐야죠. 이 제품이 보증기간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우리 5년 SSD는 정품이면 5년입니다. 강제로 저 메시지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넘겨버리는 거라 돼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뜨네. 윈도우 구동도 안 되나 봐요 지금. 저 F1 메시지 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부트 메뉴도 없잖아요. 요거 SSD 떼가지고 다른 PC에 꽂아볼게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삼성 SSD 센터라고 나오거든요. 그쪽에다가 문의하셔가지고 보증이 남았다 그러면 남았다고 얘기할 거고요. 끝났다 그러면 끝났다고 얘기할 거예요. 2테라 일단 인식은 되고요. 이 드라이브. 네, 인식은 됩니다. 뭐 외장하드나 뭐 따로 백업하실 게 가져와 보세요. 될 때 빨리 넘겨야죠. 요거 맞죠? 그 루트에 영상 편집 있고, 요 영상 편집은 필요 없고 바탕화면이요. 키보드 여기 있고요. 고객분이 그럼 옮기세요. 자, 요 제품을 이렇게 해서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M.2는 안 꽂아드려도 되죠? AS 받으실 거니까. 꽂는 방법은 아세요? 아니요, 저 배워가려고요. 아, 네. 일단 한번 켜지는 거 잠깐 보고. PC는 작동 잘 합니다. 청소는 좀 자주 하세요. 자주 하셔야 돼요. 특히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면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강아지 고양 키우면 컴퓨터 주제에 아예 꽂는 거 알려드릴게요. 뭐 어렵진 않아요. M.2 있잖아요. 이쪽에 끝에 눌러서 끼우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요. 돌려가지고 자물쇠 역할 하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플라스틱이 자물쇠 역할 한다고요. 방열판 꽂고 구멍에 맞춰서 조이시는 거죠. 그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꽂지 마요.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드릴까요? 하는 게 나을게. 네, 그러면 제가 봉지에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 AS 잘 받으시고 잘 장착해서 쓰세요. 다른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다른 데는 혹시 이상 없는지 봐야 되는 거 그건 맡기셔야 돼요. 뭐 잠깐 봐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가면서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가 있고 간단히 봐서는 알 수는 없죠. 전원이 안 들어와요? 네. 갑자기? 뭐 해보신 거 있으세요? 그거 인터넷으로 램 지우개 뭐 닦아보라 했는데 네. 그거 말고는 해본 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전원 안 들어오는 거하고 메모리 접촉 불량하고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전원이 아니라 그 전원은 들어오는데 안 들어온다면서요? 아까 그 화면이 약해 화면이 안 뜬다. 얘기가 다른 거예요.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하고 화면이 안 뜨는 거하고는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화면이 안 뜨는 거네요. 몰라서 SSD를 빼놓긴 했는데 왜요? 스토리가 왜 빼셨어요? 제가 아까 뭐 했냐고 여쭤보신 게 고객분이 어떤 작업들을 하셨을까? 지금 M.2 빼신 거네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좀 하셔야겠어요. 먼지가 좀 많이 날아다니네요. 그래픽카드 네. 요 전원 있잖아요. 네. 요 단자에 지금 빨간색 불 들어오는데 원래 댁에서부터 불 들어왔어요? 기억 안 나세요? 와서 보시면 그래픽카드 여기 있죠. 단자에 지금 빨간색 불 들어오죠. 네. 여기 원래부터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기억 안 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지디버그도 불 들어오네요 지금. 저 우측 주황색. 지금 이지디버그에 보면은 D램에 불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네요. 그래픽카드 전원부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네. 지금 메인보드에 이지디버그에 D램에 불이 들어오고 그래픽카드는 저 빨간 불이 꺼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 빨간 불 들어오는 거는 일단 전원 부족이거나 전력이 불안정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래픽카드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원인이 좀 몇 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D램 불이 왜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되겠네요. 라이젠 CPU네요. 그리고 일단 제가 그래픽카드는 그 전원 케이블을 뺐다가 다시 꽂았어요. 네. 뺐다가 다시 꽂았더니 지금 불 들어오는 건 없어졌어요. 아,
여기 보시면 불 안 들어오죠. 메인보드에 D램 불 들어오는 거 그거를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객분 메모리 싱글로 꽂아도 똑같거든요. 저희 메모리 한번 꽂아 볼게요. 그러고도 안 되면 제가 CPU를 바꿀 거예요. D램에 불 들어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당연히 D램이니까 메모리에 문제가 있어서 불 들어올 수도 있고 네. 메인보드 문제일 수도 있고 파워 문제도 있어요. 제가 접해봤을 때는. 네. 그리고 CPU 문제도 있어요. 똑같아요. CPU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CPU는 7800 맞네요. 7800 3D. 고객분도 청소는 조금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예민해요, PC들이. 접촉 불량도 잘 나고. 청소는 그냥 저런 에어. 그렇죠. 에어로 이렇게 불어주시면 돼요. 네. 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800 3D에서 7600으로 바꾼 거고요. 첫 로딩이 시간이 걸려요. 이지디버그 제가 여기 있죠? 이지디버그 얘가 변해야 돼요. 메인보드가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죠. 빨간불 들어오는 것도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체킹하는 거니까 들어오는 거라 넘어가죠. 네. 네. 좀 있으면 화면 뜹니다. 화면 떴죠. 네. CPU 불량. 네. 고객분들이 정상인 분들은 안 오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는 이거 뭐가 이렇게 불량이 많냐 할 수 있는데 다 그런 제품들을 가져오니까. 일단 바이오스 버전도 네. 조금 낮아요. 확실히 연수가 있긴 하거든요. 네. 2012년도 11월 버전이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 최신 버전으로 하고 네. 그리고 고객분 CPU를 다시 한번 꽂아보고 그렇게 진행할게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모델 검색하셔서 바이오스를 다운받아서 USB에 복사해가지고 시모스에서 이제 하는 거죠. 업데이트를. 근데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수시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AS니까 하는 거고요. 네. 입고가 됐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바이오스 버전업을 하면 뭔가 달라질까 테스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2022년 11월 버전인데 지금 제가 정식 버전으로 26년도 4월 버전 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CPU를 바꿔볼 거고. 근데 한 번 뜨는 거 봤어요. 9600X. 어쨌든 네. 뜨는 애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안 떠요. 그래도 혹시나라는 게 있으니까 네. 해보는 거죠. 센터에 딱 보냈는데 이 제품은 시리얼 조회하니까 3년이 넘었어. 그러면 구매 영수증을 요청해요. 그럼 구매 영수증으로 3년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걸 이제 자료를 삼아서 AS를 해줍니다. 그 대신에 이제 구매 영수증이라고 하면 간이 영수증 또는 뭐 일반 견적서 또는 수기로 쓴 영수증은 안 돼요. 전산 처리된 영수증 또는 뭐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됐고 고객분 메모리 16기가 5600짜리 2개 뜰 것 같다. 뜰 것 같아요. 뜬다. 안 뜨던 CPU가 뜨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재접촉해가지고 그러니까 탈부착해가지고 해결되는 경우는 가끔 있기는 해요. 지금 올라오는데요. 다행이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탈부착으로 해결된 걸 수도 있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해서 해결되었다기보다는 탈부착으로 해결되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윈도우 구동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쓰실 수 있겠는데요? 다행이네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고객분 CPU를 꽂아보는 거예요.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막 이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고객분 CPU로 꽂아보거든요. 경우의 수는 안산에 쏘셨어요? 아니 그 출장으로 아까 확인해주러 오시는 분이 있었었는데. 아, 출장 기사 왔다 갔어요? 네, 왔었었는데 막 제대로 왜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네. PC만 가져갈 응.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도 제대로 안 알려주시고 하는 거예요. 명함이나 뭐 이런 것도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네,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려고만 하시니까 그래서 네, 그냥 안 하겠다. 네, 안 가, 하겠다. 가져가지 마라. 네, 음. 하겠다 해가지고 여기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CPU를 바꿨기 때문에 윈도우 비번이 이렇게 잠겨요. 이거는 푸셔야 되는데 지금 풀고 가실래요? 아니면 댁에서 푸실래요? 풀고 가실래요?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고객분이 하셔야 돼요. 핀 설정 누르면 안녕하세요. 혹시 2시 예약하신 분 계세요? 무거우니까 좀 내리시고요. 조금만 이따가 작업할게요. 지금 조금씩 다 시간이 밀려가지고요. 그리고 하나 아까 그래픽카드 전원 단자 빨간불 들어온 거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제대로 꽉 안 꽂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아까 파워 전력이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케이블은 항상 꽉 꽂혀 있어야 돼요. 2시 예약하신 분? 오늘 저희가
테스트할 때 영상 촬영합니다. 뭐 프리징 걸려요, 멈춰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모니터가 QHD나 4K예요. QHD, 4K에서 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뭐 수직 동기화를 끈다든지 아니면 뭐 헤르츠를 좀 낮춘다든지 240Hz에서 180Hz 낮춘다든지 케이블을 바꿔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봐야 돼요. 일단 공통적으로 그런 모니터 쓰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얘기해요. 고객분은 뭐가 안 되시는 걸까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쿨러.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쿨러 사운드인지 뭐 이렇게 소리가 너무 커. 아, 소음이 네, 심하다고요?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 화면 뜨는 거 좀 보고요. 네. 얘가 소음 날만한 거는 케이스 팬밖에 없어요. 물론 CPU 쿨러도 소음이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케이스 팬을 얘기하는 걸 것 같아요. 네, 케이스 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PC가 작동이 안 되네요. 작동이 안 돼요. 화면 안 돼요. 들고 오시면서 뭐 접촉 불량 날 수도 있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면 넘버락도 먹고 이 소리 나다가 우웅 하고 잦아들죠. 근데 네. 항상 이 상태예요. 너무 시끄러워요. 항상 이 상태예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집에 컴퓨터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조용하거든요. 얘도 너무 네. 시끄러워요. 일단 메모리를 탈부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화면 안 뜹니다. 지금 키보드 반응도 없잖아요. 펜 떨림도 좀 있고 이제 넘버락 먹고 메모리 접촉 불량이고요. 펜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는데 이제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안 뜨는 건 메모리 접촉 불량. 그래서 안 뜨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 펜 1번하고 2번. 1번에 꽂혀 있네요. 1번에 꽂혀 있는데 얘가 지금 RPM이 1600 RPM이에요. 그러니까 펜 소음이 좀 큰 거거든요. 아마 요거 같은데 발열은 없나요? 발열이 없는 게 아니라 팬이 좀 낮아지면 공기순환적인 목적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문제가 될 만큼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CPU 점유율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럼 팬이 세게 돌 수밖에 없을 텐데요. 케이스를 바꾸면은 RPM이 좀 세지 않는 제품으로 바꾸시면 좀 낫기는 하죠. 잠깐만요. 뒤에를 좀 봐야 되겠다. 좀 세게 돌긴 해요, 지금 얘들이. 팬들은 CPU 온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CPU 부하를 많이 준다 그러면 팬이 좀 세게 돕니다. 만족하실지 아닐지를 보세요. 제가 봤을 때 만족하실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컨트롤러에서 RPM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한 번에 끝나죠. 한 2년 지났나? AS 기간 보증기간 지났을 때 시점일 거예요. 그때부터 소리가 거슬린다고 이제 와이프가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때 안 거거든요. 아, 다시 작업했거든요. 켜볼게요. 한번 소리 들어보세요.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보드 쪽 그 펜 원단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포지션을 좀 바꿔놨어요. 소리 어떠세요? 확실히 많이 줄었는데? 이게 정상.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너무 조용해졌는데? 그죠? 이렇게 정도면 괜찮죠? 차원이 다르. 네. 시네벤치 한번 돌려볼까요? 그릴 때 소음 한번 느껴보세요. 아까는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소리가 큰 거예요. 기본 디폴트 값으로 1600에서 1800으로 도니까 시끄럽죠. 안 그래도 얘가 조용한 팬들이 아닌데. 네, 지금 전면 셋, 후면 하나, 4개가 현재 지금 1000rpm 정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하 주고 있는 거거든요. RPM 조금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많이 안 올라가요. 지금 돌고 있는 거는 CPU, 듀얼 팬. CPU가 열받아서 막 일하니까 당연히 CPU 팬 돌아야 되고, 케이스 팬은 보시면은 RPM만 봐도 돼요. 아까 제가 1000이라 했잖아요. 변동 없죠. 지금 CPU 펜이 어떤 거예요? 요거요. 되네요. 예. 지금 케이스 팬 RPM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네네. 얘가 아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세게 도니까 아까 팬 떨림도 좀 있었던 거예요. 달달달달달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모님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으신 것 같죠? 네네.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중고를 사신 거네요. 1월 달에 조립을 했고, 그거를 이제 고객분이 4월 달에 샀다. CPU 온도가 높다. CPU가 몇인지는 모르시고요. 9800 3D요? 몇 도 나오는데요? 92도, 5도만. 기본이 96도 찍네요. 이런 건 업데이트 안 하셨어요? 아, 이거 어저께 깐 거예요. 그럼 요거 설치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쓰신 거예요? 네. IQ는 설치해서 쓰셔야 돼요. 커세어 이 제품들 업데이트 좀 하고요. 일단 뭐 문제가 있긴 있는 거죠. 지금 키자마자 95도, 92도 찍는 거니까. 근데 저희도 커세어 제품들을 막 전문으로 많이 하지 않아서 지금 뭐 밸런스로 돼 있네요. 펌프 팬하고 펌프는 뭐지? 이거 같긴 하네요. 펌프 이거 같긴 한데 펌프 팬은 뭐야? 펌프펜이 3개 달리는 게 펌프펜 아닌가? 기본 IDC 높아요. 95도. 실행하자마자 95도네. 2700rpm으로 뜨는데 일단 헤더를 뗐다가 다시 한번 붙여보죠. 밀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썸을 묻는 것도 좀 그렇고요. 일단 다시 한번
써머를 바르고 볼게요. 지금 CPU에 있는 써머라고 여기 헤더에 있는 써머라고 좀 묻어나는 게 다르거든요. 오케이, 압착이 잘 된다. 써머를 처음에 그러면은 파시는 분이 제대로 잘 안 바르거나 뭐 이랬을 것 같은데요. 고객분이 만지신 게 아니면. 새 건데 1월달에 조립해가지고 4월달에 중고로 팔았다라는 게 저희는 그런 제품들을 좋게 보지 않아요. 뭔가 의심스러운데 라는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9800 3D 나쁜 CPU가 아니거든요. 요즘 괜찮다라는 CPU인데다가 커세어 순행 달고 조립하고 3개월 만에 중고로 팔았어? 그러면 좀 왜 그랬지? 의심을 좀 하죠. 일단 아이들시 온도를 좀 볼게요. 그리고 9800이 또 온도 높기는 높아요. CPU 온도 많이 내려갔네. 예, 58도. 아까는 80도 넘어갔었잖아요. 얘만 봐도 온도 확 좋아졌네. 58도.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도 온도가 높다. 95도 찍네. 지금 써멀 밀착은 잘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2700 RPM. RPM은 잘 도는데. IDC 온도는 좀 좋아졌는데 최대 온도가 95도. 좀 애매하네요. 커세어 온도가 좀 높았던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기억에. 얘를 더 내리는 방법도 있긴 해요. 바이오스에서 커브도 옵티마이즈 설정해서 예, 좀 내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뭐 언더볼팅이라고 봐야 되나요? 테스트 끝났고요. 보면은 짜잔, 온도가 엄청 착해졌죠. 최대 온도 72.8도. 제가 봤을 때는 순행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자주 접하진 않지만 커세어 온도 생각보다 9800X3D 붙였을 때 좀 높더라. 그게 맞을 거예요, 제 기억에. 커브도 붙여가지고 72.8도면 정상입니다, 정상. 이렇게 쓰세요. 네. 1월달에 그 조립해서 판 그 판매자가 스탠드 오프 순행 쿨러 헤더하고 CPU 딱 붙일 때 육각나사 있잖아요. 네. 그 스탠드 오프를 제대로 꽉 안 조여서 펌프 닿는 면이 살짝 떴거나 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 그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켜지죠? 네. 결제는 요거 판매한 그 대구 매장 네. 그분한테 받을 거예요. 예, 고객분은 가져가시기만 하면 되고요. 동일 파워 제품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뭐 사용하시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이제 판매 매장에다가 얘기하세요. 네네. 나중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네. 그 판매자하고 상관없이 네. 저희 쪽으로 계속 그냥 유상으로 수리 받겠다 그러시면 오시면 되는데 만약에 무상 수리라든지 네. 이런 걸 혜택을 받으시려면 네. 대구에 구입하신 매장 쪽에다가 일단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SSD 교체 작업을 할 거고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PC 중에 한 대고요. 기존에 120기가 SSD가 달려있는데 용량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500기가짜리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모든 제품이 다 이런 식으로 M.2 슬롯이 있다고 해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NVMe 제품을 꽂으시면 안 돼요. 보드에 따라서 NVMe 제품이 인식 안 되는 SATA만 지원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한 다음에 SATA M.2로 준비를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제품들은 유통사 믿고서 사는 거죠. 여기 스티커 보시면 서린이거든요. 서린에서 유통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서린 믿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자, SSD 용량 확장 LG 컴퓨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재생해서 기본적인 테스트 점검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 세대의 메인보드 제품들은 동일하게 생긴 M.2라 해도 SATA 방식이냐 NVMe 방식이냐에 따라서 인식이 안 될 수 있어요.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i5 7500이거든요. 이 정도 되는 구성의 SSD를 확장할 때는 SATA 방식이냐 NVMe 방식이냐 이거를 좀 확인한 다음에 구매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끝. 자, 오늘의 마지막 AS고요. 오전에 출근해서 오늘 하루 종일 렌더링 돌리고 테스트 작업했던 PC인데 어느 순간인가 컴퓨터가 꺼졌어요.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러도 안 켜집니다. 고객분이 아마 이 증상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접수하실 때도 보면 모바일 게임 중 컴퓨터가 꺼짐, 플러그를 뺐다가 다시 꽂으면 됨,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파워 테스터기 잠깐 물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돌아요. 안 켜지죠. 근데 메모리는 지금 점등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돌렸으니까 9시부터라고 생각하면 10시, 11시, 12시, 1시 한 8시간 플레이 했거든요. 8시간 플레이 했는데 증상이 나온다. 이 상태에서 파워를 테스트하게 물려보고 테스트하게 물렸고요. 파워는 되네. 메인보드가 문제인가? 애매하다, 애매해. 테스트하기에서는 정상으로 뜹니다. 아, 얘 또 시간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테스트하기에서 못 잡는 증상들도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켜보면
켜지네. 메인보드에 있는 24핀 메인 커넥터를 뺐다 꽂아도 작동을 하네요. 증상 또 나오면 그 다음에는 저희 파워를 연결해서 또 렌더링 돌려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뭐를 돌렸더라? 제가 마지막에 돌린 벤치가 파이널 판타지 이 벤치를 돌렸을 거예요. 퇴근 시간 약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1시간 동안 파이널 판타지 요거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 벤치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나간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근데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또 8시간, 10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PC를 테스트했을 때 CPU 온도가 좀 높다 생각보다 이런 건 발견했어요. CPU는 라이젠 5600X인데 시네벤치 돌렸을 때 온도가 80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얘가 살짝 들떴거나 아니면 서멀 컴파운드가 좀 말랐거나 밀착이 제대로 안 됐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80도면 좀 높은 거거든요. 공랭 쿨러도 떼서 서멀 제도포부터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퇴근할 때까지 쭉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고객분께서 PC 한 대 들고 오신 게 있는데 요거까지 보고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객분께서 말씀하신 증상은 화면에 오류 메시지 발생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어떤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가바이트 바이오스 로고 화면 뜨고 윈도우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아, 오류가 잠깐 나오다 마는구나. 가까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다양하게 뜨는 것 같아요. 아까는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또 이런 메시지가 뜨고, 현재 저희 윈도우로 구동을 해서 돌려보는데 하드튠으로 기존 SSD 검사했을 때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고요. 지금 TM5 돌려보고 있는데 메모리에서도 아직까지는 오류 검출은 안 돼요. 고객분께서 좀 빨리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연락도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윈도우부터 포맷하고 재설치 작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더 테스트를 진행하기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한계가 있네요. 오류 코드 계속 뿜어내던 시스템 결국은 포맷을 하고 지금 벤치 테스트 그리고 유튜브 테스트 진행하고 있는데 잘 작동하네요. 포맷하고 완료가 됐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안에 꺼졌거든요. 파이널 판타지 돌렸을 때 전원이 나갔는데 저희 테스트 파워 1000W 연결을 해서 동일 조건으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원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파워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픽카드는 3080인데 GPU 온도, 핫스팟 온도는 정상이고요. 이 열기가 후끈후끈한데 이거는 뭐 원래 발열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몇 도 정도 나오냐면 MSI RTX 3080 슈프림 X 최대 71.6도, 핫스팟은 85도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안 나가는 거 보니까 파워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파워센터 보내면 불량이다라고 판정받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또 센터 들어가서 돌렸을 때는 잘 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테스트하기에서 이상이 없어? 그리고 단시간 내에 이것저것 돌렸을 때 안 나가. 오늘 초반 같은 경우에는 7시간 플레이 했을 때 나갔으니까 지금은 한 40분 만에 나갔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불량 판정받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시소닉입니다. 몇 와트인지는 잘 안 보여요. 아무래도 85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골드네요. 몇 와트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한 850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자, 오늘도 토요일이었고요. 오늘 토요일 하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